1980-90년대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특히 어릴 때부터 완성된 미모와 183cm라는 큰 키로 여신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았던 그녀. 한국에서는 3인방 중 유독 인기가 독보적이어서 그녀의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마저 이름과 얼굴을 다 아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고, 그녀가 새겨진 책받침은 당시 남학생들의 보물과 같아 책받침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주단지 모시듯 간직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1965년) 뉴욕에서 태어난 그녀는 보르자 메디치 가문의 아버지와 배우인 어머니, 존잘의 할아버지에게서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아 짙은 눈썹, 뚜렷한 이목구비에 큰 키를 가진 말 그대로 플래티넘 수저였다. 하지만 이런 부르의 탄생은 그리 축복받지 못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인 프랭크와 어머니 테리는 서로 사랑했으나 신분 차이로 인해 프랭크 집안에서 테리를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테리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전하게 되고, 이에 프랭크의 가족들은 그녀의 임신을 반대, 돈을 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하였으나 테리는 돈만 챙기고 부룩을 낳게 된다. 이러한 사유로 둘은 결국 결혼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부룩은 생후 5개월 때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부룩은 어릴 적부터 완성형 미모로 유명했는데, 그녀가 태어났을 때 병원 간호사들이 반할 정도였고, 그녀가 7살이 되던 해에는 또래의 남자아이가 자꾸 키스를 하자고 조르기까지 했다고. 이렇듯 어릴 적부터 모든 면에서 뛰어남을 보인 그녀를 가만둘 수 없었던 테리는 자신이 부룩의 매니저를 자처하여 1966년 그녀를 아이보리 비누 광고 모델로 데뷔시키게 된다. 과거 연예인이었던 테리는 본인이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을 부룩을 통해 대리만족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후 각종 광고와 방송 등에 출연하며 아역 모델 겸 배우로 잘나가던 부룩은 1976년 9살의 나이에 앨리스 스윗 앨리스라는 공포 영화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 조연이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부룩은 1978년 두 번째 영화인 프리티 베이비에서 주연을 맡게 된다. 프리티 베이비는 논란의 화제작이었는데, 어린 소녀의 매춘을 담은 내용과 12살 부룩의 노출 장면 때문이었다. 보통은 미성년자의 누드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녀의 어머니인 테리는 성공을 위해서 뭐든 해도 된다는 마인드로 부룩의 노출을 허락. 과거 10살밖에 안 된 부룩에게 누드 화보집을 찍게 하고, 더 나아가 미국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에 딸의 화보를 찍자고 제안하는 등 상상도 못한 일을 벌여 세간의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좋든 싫든 부룩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그녀는 당시 최고의 토크쇼인 조니 카슨 쇼에 출연, 14살에 유명 패션 잡지 보그의 최연소 표지 모델까지 하는 등 유명세를 얻게 된다. 특히 캘빈 클라인의 광고에서는 You want to know what comes between me and my Calvins? Nothing. Calvin Klein jeans. 캘빈 클라인 진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멘트로 청바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심장한 문구로 여기저기서 외설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광고가 금지를 먹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반한 남성들에 의해 청바지는 엄청나게 팔려나갔고, 이로 인해 캘빈 클라인은 스타가 되었다고. 이렇듯 어그로를 끌어 어릴 적부터 완성형의 미모와 완숙미를 뽐낸 부룩은 프리티 베이비 이후 미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연상시키며 제2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리게 된다. 그리고 1980년 그녀는 문제의 화제작 블루라군을 통해 또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데, 블루라군은 항해 중인 배에 불이 나서 사촌인 어린 두 남녀가 무인도에 조난되어 생활하면서 성에 눈을 뜨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랑을 담은 영화로 국내에서는 푸른 산호초라는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아름다운 열대섬을 배경으로 화사한 영상미와 브룩실즈의 노출로 엄청난 화제를 낳았는데,
물론 누드 씨는 대역을 쓰고 긴 머리를 활용하여 가슴을 가리는 등 최대한의 노출은 피했다고 하지만 당시 그녀의 나이가 14세라는 것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아무리 자유방임주의 미국이라도 미성년자의 노출은 문제가 되었고 결국 브룩은 의회에 출석해 누드씬에서는 대역을 썼다고 증언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후에 블루라군은 유명 여배우 밀라 요보비치 주연의 2편과 피비 게이츠를 주연으로 한 파라다이스라는 아류작을 낳았고 제53회 아카데미 시상식 촬영상 후보작에 올랐으나 브룩은 제1회 골든 라즈베리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받는 수모를 겪게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타임지의 표지 모델을 장식하게 된다. 이후 1981년 끝없는 사랑에 출연했지만 막장 태클을 타는 각본에 연기력 논란과 함께 최우수 젊은 여배우와 골든 라즈베리 최악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엇갈리는 평을 받게 된다. 하지만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불렀던 주제가 엔들리스 러브만은 유명해졌는데 이 곡은 그의 빌보드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빅히트를 쳤고 후에 머라이어 캐리와 루더 밴드로스가 리메이크하며 다시 한번 유명해지게 된다. 이때부터 브룩의 전성기는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1983년에 출연한 영화 사하라는 제작비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40만 달러 수익으로 흥행참패. 그녀는 또다시 골든 라즈베리 주연 후보, 조연상을 수상하게 된다. 영화 사하라의 흥행참패 이후 브룩은 잠시 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계속되는 실패와 더 이상 늘지 않는 연기력으로 인해 그녀에게 정상적인 배역의 캐스팅 제의가 줄어들었기 때문. 불세출의 미모만으로는 더 이상 미흡한 연기력을 커버하기 어려워졌고 간간히 과거 그녀의 전적으로 인해 섹시함을 강조하는 배역이 들어왔지만 자신의 이미지가 그쪽으로 굳어지는 것이 싫었던 그녀는 그나마 들어오는 제안까지 거절하면서 더욱더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예계를 잠시 떠나 특례로 프린스턴 대학 프랑스어 학과에 진학하여 대학 생활을 하게 된다.